오늘은 중국에 들이닥친 강력한 태풍의 위력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뉴스에서는 다 다루지 못한 태풍이 핥히고 간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중국 상하이에 상륙한 태풍 버빙카는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그 위력은 실로 대단했는데요. (1949년) 태풍 글로리아가 상하이를 강타한 이후 75년 만에 최강 태풍이었다고 하니 이런 강력한 태풍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한 주민들이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의 강력한 바람에 건물에서 떨어진 구조물들이 도시 도로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운행 중인 버스 앞에 갑자기 구조물이 떨어져 버스가 맞을 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다행히도 버스가 천천히 서행했기 때문에 맞지 않았습니다. 와우. 상하이에 태풍이 상륙한 가운데 아파트 32층 난간에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요. 과연 저 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이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베란다 창틀과 창문들이 뜯겨져 날아간 모습은 당시 불어닥친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버빙카는 최대 풍속이 시속 151km의 강력한 바람으로 대서양의 1등급 허리케인과 동일하다고 합동 태풍 경보센터가 밝혔습니다.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강력한 바람에 지붕이 들썩들썩거리며 금방이라도 뜯겨져 날아갈 것만 같은 이 남성의 집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다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강력한 비바람으로 출입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몸으로 문을 지지하고 있지만 허리케인급의 바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남성도 창문을 붙잡고 있었지만 역시나 역부족이었네요. 거센 비바람에 우산이 뒤집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태풍으로부터 비교적 평온하게 지내온 경제수도 상하이는 면역력이 약한 몸에 독감이 들이닥친 듯 도시 곳곳이 태풍 버빙카로 인해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상하이 사람들은 이런 태풍을 태어나 처음 본다는 사람들이 넘쳐날 정도로 많았고 그냥 무조건 집에 대피해 있는 것만이 최고로 안전하다며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튼튼하지 못한 집이나 노후된 집들이 많아서 집에 있는 것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妈呀，水漫金山啊，根本来不及搞水啊！
家里面来不及搞水，看看家里面的水，来不及搞。 매해 강력해지고 있는 태풍의 바람을 견디기에는 오랜 세월 동안 낡고 약해진 창틀과 창문들, 그 밖의 구조물들이 아무 이상 없이 버티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허술한 창틀은 그냥 뜯겨져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람에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한 지붕을 날아가지 못하게 줄을 걸어서 힘껏 당기고 있지만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잡고 있기에는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옥상에 설치한 가건물은 태풍에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제 지붕은 강한 바람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처럼 뜯겨져 떨어지거나 날아가 버려 그곳에서 생활하던 사람을 강제로 이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 천장에 구멍이 뚫려버려 비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네요. 태풍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침착한 사람이 있고 비가 새고 있는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看看我们家的墙。 임시방편이지만 비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창틀 틈새를 막고 있는 풍선껌들의 효과는 기대 이상인 것 같네요. 저 남성은 아예 나무 판자를 창틀에 박아버리고 있네요. 사무실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태풍의 힘이 그대로 느껴져 정말 무섭네요. 숙소 천장이 뜯겨져 날아가 잠에서 깼지만 놀란 것도 잠시뿐 핸드폰을 들고 지금의 상황을 카메라로 찍기 바쁜 모습이네요. 유리창문에 테이프를 붙인다고 해도 창문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창문이 깨졌을 때 유리 파편의 위험으로부터 그나마 안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상하이 직장인들이 태풍 때문에 일하러 가기 정말 싫다거나 평소보다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고 싶다던 글을 봤는데요. 강력한 태풍이 불 때는 정말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쉬는 게 최고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그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오는 길에 태풍의 비바람을 실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지켜보시죠. 怎么搞？没接他走了，不能追走了。你过来看啊！妈呀，我的雨伞！那你还是刮飞了？哎呀，娘的去死啊！我操！多多也去那边去投币。 태풍이 불어 난리인데도 이 식당은 대박 맛집이라 그런지 비바람이 불든 말든 손님들로 가득 차 있어 바글바글한 모습이네요. 물폭탄과 같은 비가 내리고 있고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내에는 다소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저 남성은 마라톤 대회를 준비 중인 걸까요? 저 남성도 뛰고 있는데 아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러닝 운동을 해왔던 남성들인가 봅니다. 我操，兄弟！我操，我服了。 상하이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비바람 속에서 즐겁게 뛰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저 남성은 지금 영화를 찍고 있는 걸까요? 어디 온천 여행이라도 오셨나 보네요. 집에서 나온 지 10초도 되지 않았는데 강력한 비바람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우산까지 날아가 잃어버리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었네요.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문 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창문을 잘 닫아놔도 부서져 난리가 나기 마련인데 그렇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操，没关窗户。 집안의 벽이 강풍으로 무너졌는데 정말 믿기 힘든 순간이네요. 이 집도 문단속을 못했는지 아주 난리가 난 모습이네요. 我操，墙推倒了，牛逼死了！我天呐！ 온수기 구조물이 강풍에 날아가 위태롭게 줄에 매달려 있네요. 집에 비가 많이 와 샤시에 물이 샌다고 SNS에 올린 사람들의 영상에 한 여성이 돈을 좀 많이 들이면 비바람 걱정이 없다며 자신의 집에 태풍이 왔을 때 찍어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고 싶어도 돈이 없다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샷이도 소용없다고 말하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샷이 업체를 잘못 만난 건지 집 공사가 잘못된 건지 둘 중 하나겠어요. 我们小区这家人家窗子挂掉了。 窗帘都露出来了。 그래도 돈을 들이면 이 영상처럼 확실히 좋은 티가 나네요. 샤시를 바꾸기보다 저렇게 철제 셔터를 설치하고 태풍에 대비하는 집도 있군요. 고층 아파트 창틀이 강풍에 나가떨어져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파손된 모습인데요.我操！把人的车咋的？我去！ 哎呀，我也是醉了。 이 자동차는 거의 뭐 폐차 수준 비슷하게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강풍에 담벼락이 무너져 여러 대의 차량들이 심각하게 파손되었네요. 중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폭우나 태풍이 오게 되면 자동차 회사와 세시 업체 그리고 에어컨 업체들이 호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장기호왕은 따놓은 당상이겠어요. 지금 에어컨 실외기에서 연기가 나오는 게 에어컨 냉매가스가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아시는 분 누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물폭탄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도 바가지로 물을 열심히 퍼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시기지만 달리 이렇다 할 방법이 없었던 모양인지 부부는 묵묵히 물을 빼내고 있네요. 태풍이 핥히고 간 다른 집들의 사정도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한 상황인 것 같네요. 물을 퍼내는 일은 태풍이 다 지나가거나 비가 그쳐야만 끝날 것 같습니다. 건물 지붕의 조각들과 구조물들이 여기저기 뜯겨져 떨어지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부는 날에는 안전하게 실내에 있어야 됩니다. 역시 낡고 오래된 고층 건물 구조물들은 강력한 바람에 그냥 막 다 뜯겨져 버리네요. 이런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앞서 영상에 나온 남성의 집 지붕은 괜찮았을까요? 역시나 예상대로 지붕은 뜯겨져 날아가 버렸는데요. 비단 이 남성의 집 지붕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건물들의 지붕은 웬만한 건 그냥 다 뜯겨져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허리케인급 태풍 앞에서 이런 지붕은 있으나 마나한 것 같네요. 설마 했는데 역시였군요. 창문들과 베란다 창틀 등이 날아간 아파트 주민들은 계속 집안에 있을 수만은 없어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해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찰 수 있기 때문에 이곳도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아파트 외벽이 무슨 각질 벗겨지는 것 마냥 힘없이 떨어지는 것 좀 보세요. 哇靠！正好被我拍到了。 이 아파트 외벽은 마른 땅콩 껍질 날리듯 그대로 떨어지고 있네요. 낡고 오래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준신축 고층 아파트 외벽마저도 그냥 막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건물 계단에 흘러내리는 빗물은 마치 계곡에 불어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내려 건물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고 있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发，这个人已经连续奋战了3个小时。
태풍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집을 떠나 대피소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물이 새는 집을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 이 정도만 편집했지만 실제로 천장에서 물이 새는 집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는 집, 창문이 뜯겨져 날아간 집, 그리고 정전이 발생한 가정집 등 수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린 탓에 대피소 자리를 철저하게 분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피소 천장 지붕이 태풍의 바람으로 날아가 버리고 비가 들어와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시설이 좋은 대피소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에 컨테이너가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 유리창들이 강한 바람에 종이 조각처럼 날리더니 결국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태풍으로 대관람차가 저절로 돌아가고 있는 놀라운 모습이네요. 태풍의 강력한 바람에 건물과 지붕이 절대 날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지붕이 날아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고 있네요. 태풍이 오는데 산책을 시키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역류해 콸콸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모습을 좀 보세요. 저렇게 걷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날인데도 이곳에서는 꿋꿋이 장사를 하다 천막이 뒤집어진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결혼식 날에 태풍이 겹쳐 절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경찰들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 속에서 비상 상황을 유지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전문이 강풍 때문에 빠르게 돌고 있어 남성은 나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네요. 강력한 바람에 옥상이나 지붕 위에 온수기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시면 태풍이 오는 날에는 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허술하게 고정되어 있는 많은 온수기들을 보니 상하이에 강한 태풍이 오랫동안 오지 않아 그동안 비교적 평온하게 지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네요. 거리에도 강한 바람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되도록 실내에 머물러야 하는데요.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저 철제 판넬들을 좀 보세요. 거리에 있는 가로수들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쓰러져 덮칠 수도 있습니다.
저 운전자는 완벽한 타이밍으로 차량 파손을 피할 수 있었네요. 쓰러진 가로수에 의해 많은 자동차들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차량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倒了，我的天哪！哎呀！ 그런데 생계 문제로 배달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이끌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토바이가 강풍에 넘어갔는지 도로에 쓰러져 있고 사람들은 차단봉을 잡은 채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오토바이 운전자는 강풍에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만 운행을 포기해버리네요. 한 남성이 강풍에 쓰러진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친절하게 도와주는 흐뭇한 모습이 포착되었네요. 와 3년차 배달 운전자도 태풍 속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폭우로 도로가 물바다로 변해버렸고 이로 인해 차가 지나갈 때마다 파도가 치는 놀라운 모습이네요. 강풍에 도로 표지판 기둥이 쓰러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강한 비바람 속에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영상 속의 사람들을 보니 웬만하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상황을 보니 지하철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 때문일까요? 마트에 진열된 식료품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진열대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인데요. 이 여성은 마트의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하네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연휴 이틀간 상하이와 저장성 주민들 약 45만 명이 대피하고 항공편이 취소되었으며 상하이에서만 1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뽑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보셨듯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수많은 가옥들과 차량들의 파손 피해만 따져도 경제적 손실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피해가 이렇게나 큰 가운데 또 다른 태풍인 플라산도 중국으로 향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하이를 강타했던 버빙카가 지나가고 연달아 상하이 인근 해안에 상륙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플라산은 약한 태풍으로 24시간 이내 열대저기압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태풍마저도 버빙카와 같은 강력한 태풍이었다면 상상조차 안 될 정도의 큰 피해가 생겼을 겁니다. 기후변화로 강력해진 태풍이 일본과 중국을 강타한 가운데 태풍의 피해를 유일하게 겪지 않았던 대한민국인데요. 물론 태풍이 없는 대신 습기와 폭염을 받고 있지만 옆 나라들의 강력한 태풍보다야 낫다고 생각합니다. 늦가을 태풍이 더 무서운 것을 알기에 올해 우리나라는 태풍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온 다음날 영상을 찍고 있는 여성의 말과 댓글들을 종합해보면 떠돌이 개가 이 틈 사이로 나간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태풍이 잦아들자 스스로 다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상이나 개 사진은 없어 일부 사람들은 개는 고소공포증이 있고 저 좁은 곳을 지나갈 수 없다며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개가 길쭉한 게 베트남 개를 닮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댓글도 있었고 떠돌이 개가 32층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냐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는 고소공포증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집 20층 거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으로 완전히 막혀 있어 개는 온몸이 굳어져 감히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합니다. 개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매우 소심합니다. 우리 개는 길에 있는 맨홀 뚜껑도 밟지 못합니다. 개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개를 키운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품에 안고 높은 곳에서 보는데도 고개를 파묻고 숨게 됩니다. 내가 키우는 고양이조차도 안전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강아지의 후속 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강아지를 구해준 미녀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아지의 후속 영상을 업데이트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개가 아직 살아있는지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사람들은 일부러 거기에 밀어 넣은 거 아니냐는 댓글과 개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등 여성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여성은 개를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아 영상을 올릴 수 없었다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개를 찾았다며 이 영상을 올려 개가 무사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这个狗狗找到了，狗狗找到了。这两天大家一直在关注这个狗狗的问题，让我找到了，给大家拍个照片啊。现在我找了2天啊，终于找到了，找到了，给它弄的吃的啊，有虾，还有肉，还有月饼，还有那个水。 저도 이 영상을 우연히 본 뒤로 신경 쓰이고 걱정을 했었는데 무사한 영상을 보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